우리 오늘은 좋은 세무사 고르는 법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요? 네, 어떤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죠?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게 33,000원 기장 그런 게 네. 있죠. 저는 해봤습니다. 어땠죠?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술집을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치읓술집 하셨죠? 네네. 일단 저도 그때는 개인 사무실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똑같이 기장 수수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까워서 제일 싼 곳 33,000원짜리가 있어서 했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알바도 쓰고 정규직 직원도 쓰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신고를 해야 돼요. 한 명 추가할 때마다 10,000원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 132,000원? 아, 그럼 143,000원? 매월 값이 바뀌나요? 네, 매월 값이 어. 청구되는 값이 매월 바뀌고 네. 어플로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. 저희가 이제 뭐 3.3%가 아니고 정규직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세무사 직원이 또 잘못 처리를 해서 인건비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 33,000원이 프로그램 이용비인 것 같아요.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인건비도 직접 입력하셨죠. 맞아요. 그리고 직원 이름, 주민번호, 급여 다 직접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누르셔야 되는 걸로 알아요. 네.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시거든요. 그걸 33,000원으로 이용하신 것 같고요. 추가 비용이 나올 때는 아마 직원분이 그때서야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돈이 추가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. 제 생각에는. 네,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하다가 제가 언니 세무사로 이제 옮겼습니다. 근데 옮길 때도 사실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. 옮길 때 수수료를 60만 원인가 66만 원을 내라고 네.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해도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겠지만 보통 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인하라고 하잖아요. 물론 소비자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실갱이가 있고 세무사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끝끝내 세무사와 통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. 맞아요.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보통 다른 세무사 사무소에서 전달을 받는데 거기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안 주고 인건비 4대 보험 신고한 PDF 파일만 잔뜩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그걸 다시 입력을 했거든요.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33,000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 생각에는 33,000원이 근데 또 적당하신 분들이 있어요. 1인 사업자분들. 인건비 신고 안 하시는 네. 분들. 아무튼 제 생각에는 33,000원이 뭐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했을 때 1인 사업자분들은 33,000원은 괜찮지만 만약에 알바를 최소한 쓰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예상세액도 안내를 받고 싶고 이 비용이 왜 그런지 상담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33,000원보다는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을 찾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기장계약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규모에 맞게 세무사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바꿔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세무사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을 봤어요. 본인이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 세무법인도 큰 데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? 여러분, 세법도 실질이지만 세무대리인을 찾는 것도 실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이나 똑같거든요. 그 차이는 공부를 하냐 안 하냐, 공부를 하는 세무사인지 공부를 안 하는 세무사인지 이 차이일 뿐이지 세무법인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잘하고 작은 사무실이라고 해서 막 더 꼼꼼하게 봐주고 그건 사실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 세무사나 뭐 회계사나 세무대리인들 취향을 알게 되잖아요.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. 그럼 세무사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세무조사가 안 나오나요? 전혀 상관없고 세무조사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매출 신고를 하시고 적법한 비용을 넣으시면은 세무조사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. 세무대리인을 바꾼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.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에 세무대리인 자주 바꾸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안 나옵니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고요. 그것도 정말 루머예요. 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. 세무사를 기장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나게 하느냐?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계산서를 알선을 해줘서 세금을 안 나오게 조정을 해준다. 합법적으로.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. 일단 합법이 아닙니다. 가공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주겠다. 그래서 절세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5년 안에 큰 네. 문제가 생기고요.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세금이 무조건 적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닐까요? 아니죠. 근데 절세랑 탈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. 절세는 적법한 세법 안에서 저희가 봤을 때 누락된 비용이 있다던가 뭔가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챙겨드리는 게 절세지 없는 증빙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건 탈세입니다, 여러분들.
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탈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요. 저희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. AI가 도입된다고 하죠. 그럼 이런 탈세 같은 거는 AI가 더 정교하게 잡겠죠. 맞아요. 매일 매입과 매출을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이로 문서 처리를 하던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세무사 사무실이 의심된다고 싶으시면 신고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신고 접수증에 세무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곳은 적법한 세무사 사무실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학원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18년도부터 거기 세무사님한테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가 폐업을 하셔서 저희한테 올해 오셨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해보니까 2018년도부터 셀프 신고로 돼 있으시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그분이 비자격사셨던 거예요. 근데 본인은 또 모르고 있었고 세금 신고도 없는 비용을 넣어가지고 신고를 계속 해왔었더라고요.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인지를 시켜드렸고 그 강사님도 너무 놀래서 자기는 몰랐다. 앞으로는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 경험이 있었죠. 정상적인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수임 동의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 자료 조회를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비자격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본인 신고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신고만 진행하는 겁니다. 간혹 제가 그 인터넷에서 원격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네.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. 원격 신고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.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셀프 신고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사실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본인 신고로 하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가서 어떤 거를 상담을 받아야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회계사나 세무사인 세무대리인이 직접 상담을 해주는지 그리고 세금 발생하기 전에 신고서만 띡 주는 게 아니라 예상세액 먼저 안내해드리고 신고가 진행되는지 왜 이렇게 세금이 나왔는지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? 네, 맞아요.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통이 가능한지 신고뿐만 아니라 조언도 해주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좋은 세무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진짜 자신이긴 해요. 신뢰랑 소통이 정말 핵심이고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정말 성실하게 신고를 해드립니다. 좋은 세무사분 꼭 만나시고요. 저희 위미텍스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기 쉽고 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또 봐요, 우리!